김정은의 전략적 계산에 김여정은 한갓 장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전략적 계산에 노란한 김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김정은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날 때에는 당중앙의 군사회의에서 친필 사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제가 친필 사인의 그 내용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남 군사 도발에 대한 즉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올리는 제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올리는 제의서가 있는데 보고서죠. 그 보고서에 김정은이 직접 사인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께 4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김정은의 친필 사인 이것을 여러분들께 어제도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실험이라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성을 발사할 때 김정은이 직접 친필 사인을 함으로써 자기의 위상을 더 높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직접 친필 사인하는 것을 전 세계에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중태설, 사망설이 돌고 있는 환경에서 김정은은 반드시 화려하게 당전의 군사위원회에서 대남 군사 도발에 대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보고서에 명령서에 비준하는 그 사인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바로 6월 17일 마지막 담화문에서 정말 장황하게 엄청난 포화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우리 정부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장황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태는 즉 남북관계의 이 파탄 직면은 바로 김여정이 대남 도발과 함께 최고조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킨 이후에 김정은이 다시 나타나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례하고 몰상식한 발언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감내하지 않고 웅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 청와대가 무서워서 김정은이 이런 당중앙의 군사회의 예비회의라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금까지 북한이 생겨서 단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당중앙 군사위원회 예비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남북관계의 모든 군사적 행동을 보류하라는 서한에 사인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대남 군사 행동, 대적 군사 행동을 하겠다고 공언할 때부터 그리고 대적 군사 행동에 대한 강령을 만들고 그 지침서를 만들어서 김정은에 직접 보고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중앙 군사위원회 비준을 받아서 실행하겠다고 할 때부터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무엇을 작전을 만들어서 김정은에 보고하는 것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남 군사 도발을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서 즉시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뭔가 석연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즉 인민군 총참모부는 모든 것이 김정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오직 김정은만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고 김정은의 지시만을 따른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여정은 이달에만 3번에 걸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 형식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수위가 점점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6월 17일 마지막 담화문에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청와대와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강도 높은 비난 수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은 6월 4일 담화문 형식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화를 총하지 말라. 지난 5월 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현 일대에 기어나와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비라를 우리 축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 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 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즉 5월 31일 탈북자 단체가 북한에 날려보낸 전단에 대해서 그 문제를 투집 잡고 나서서 첫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탈북민들과 탈북 단체를 정면으로 내세우고 비판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도 이 탈북 단체가 뿌리는 삐라와 전단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었던 것이 첫 번째 담화문이었습니다. 성명문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 번만 보지 않았을 터이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탈북민과 우리 정부에 요구한 바로 5월 30일 탈북민 단체가 뿌린 삐라 살포에 대한 김여정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그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탈북민들 단체가 뿌린 삐라가 아니라 바로 남북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점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 14일 김여정의 담화문 형식의 성명문을 한번 보시죠. 나는 어제 우리 통일전선 부장이 낸 담화에 전적인 공감을 표한다.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것들이라면 북남 관계가 여족 이 모양이겠는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즉 6월 4일에는 마치도 5월 31일 탈북민 단체가 뿌린 삐라에 분노하여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주문했다면 점점 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서나 2018년 9월 19일 작성된 9.19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 사업 관련 부서들의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할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말로 성명서를 마무리합니다. 이미 김여정은 6월 4일 담화문 형식의 성명서가 다르고 6월 14일 담화문 형식의 성명서가 다뤘습니다. 분명히 우리 정부와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6월 4일 첫 번째 담화문이 나왔을 때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고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삐라를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의 법인을 취소하고 심지어 그들을 형사 고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6월 17일 또다시 김여정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강도는 엄청나게 더 높아졌습니다. 철면피한 감언리소를 듣자니 역스럽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 담화. 북남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남조선 당국자가 드디어 침묵을 깼다.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와 6.15 선언 20주년 기념 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라는 것을 통해 연속 2차례나 장황한 연설을 하였다.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성명문 내용을 보면 6월 4일이나 14일에 발표됐던 그 성명문보다 장황하고 너무 깁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말로 끝냅니다. 어쨌든 이제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되었다. 앞으로 남조선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 것이다. 신의를 배신한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를 남조선 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 뼈아프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6월 17일 김여정의 담화문 형식의 성명서고 이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은 절대 그 무례하고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마지막 경고도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청난 강공 드라이브를 건 청와대였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김여정이 어디에 있을까? 왜 김여정은 이렇게 청와대가 맹공격하는 그리고 김여정을 겨냥해서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도 김여정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번 김정은의 당중앙군사위원회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예비회의라는 이상한 회의에서, 그것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이 모든 대남 군사 족대 행위를 보류할 때에 대한 친필 사인을 내려보냅니다. 즉 지시를 내려보냅니다. 아마 이미 김정은은 한반도의 긴장 격화를 극도로 끌어올려놓고, 그것은 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킴으로써, 형체도 없이 폭파시킴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격화를 극도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1200만 장에 달하는 삐라를 한국에 뿌리겠다고 협박 공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까지도 공개하고 전체 북한 주민들의 각계각층 군중들의 분노를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만 남고 북소풍, 즉 북남풍, 북소풍이 부는 때를 조사하고 있다는 기상수문국, 북한의 기상수문국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북한을 돌려 세울 수 없는 듯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긴장의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김정은이 바로 이것을 노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청와대와 우리 정부도 즉각적으로 김정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듯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벌써 여당의 여러 의원들이 대북 비라 전단 금지법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탈북 단체를 고소 고발하고 사단법인 취소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여정의 격분에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었고 4분 오열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김여정법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 제정까지 실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전략적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강력한 강공 드라이브를 한 번쯤 더 걸고, 즉 서해에서 포사격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삐라를 살포하던가 아니면 대북 확성기를 틀고 한국을 협박하는 행위를 한 번쯤은 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는 순간에 김정은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면서 이것은 모든 일을 주도한 김여정에게 책임을 돌리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에서 접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김여정을 앞에 내세우고 모든 책임이 있으면 김여정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김정은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김여정에게 모든 권한을 줬다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전략적 계산, 즉 한국을 굴복시키고 청와대와 한국 정부를 굴복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력히 주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받아먹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보여줬다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은 핵 옥지 확장력이라는 도발에 나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한국도 적으로 돌리고 미국도 적으로 돌려서 두 개의 적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됐고 파산 신청 직전에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한 기업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는 바로 그런 상태에 북한 전체 경제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물자라고 할 수 있는 식량과 의약품과 기름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개의 적과 맞설 수 있는 준비가 이미 안 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김정은은 한국에 강경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시점에 도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대한, 즉 대적 행동은 접어놓고 대미 항전에 역량을 총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다음 전략은 바로 트럼프와 미국이 상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SLBM이나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핵실험까지도 김정은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바로 핵 옥지력이라는 이름 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을 발사하는, 또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는 그 명령서에 사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김정은은 김여정이 자기의 친동생이지만 자기의 전략적 계산에 김여정을 써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만큼 무게감을 가지고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즉 한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김여정만큼 무게감을 가지고
그리고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여정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여정은 김정은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 세계나 우리 한국이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전략적 계산에 김여정은 한갓 장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널리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